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원래 일요일 날은 미주은 방송이 없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 방송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공유드렸던 테슬라의 주주총회 방송은요, 예정에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오미진님과 번역 작업하고 자막 작업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어제를 위해서 기획됐던 오늘 방송을 하루 늦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뜻밖의 방송 하나가 더 늘어났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스페셜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보내드리는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은요, 특집입니다. 특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기업 분석은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 주식 이야기라는 웹사이트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년 전쯤에 미주은 채널과 함께 협업을 시작하면서 각종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유해 주셨던 굉장히 고마운 웹사이트인데요. 이 웹사이트의 대표님인 박철민 대표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 시작은요, 지난주에 있었던 특별한 방송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반도체 전문가 권영화 교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추천하시는 최고의 반도체 기업 3개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마침 미국 주식 이야기의 박철민 대표님께서 보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 레포트를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미국 주식 이야기 인사이트가 들어가 있는 글로벌 파운더리 끝판왕 TSMC에 관련된 기업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미주은에 직접 출연하셔서 리포트 작성자가 직접 이 리포트를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요. 흔쾌히 수락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얼굴을 공개하기는 조금 꺼려진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얼굴까지는 공개를 못 드리고 좋은 목소리에 박철민 대표님께서 미국 주식 이야기 리포트를 직접 우리에게 소개를 해드릴 신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주은의 네트워크 효과는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들께서 미주은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0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미주은 특집 기업 분석 끝판왕 TSMC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요.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는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면 해외 주식 상품권 10달러도 추가로 준다고 하네요.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을 누리시고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외국계 금융회사의 이사 겸 애널리스트로 근무하시면서 동시에 미국 주식 이야기라는 미국 주식 관련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박철민 대표님을 모시고 TSMC라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굉장히 그 호남이신데 얼굴을 공개를 아,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저 다음에 한번 어떻게 기회가 되면 제가 꼭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미국 주식 네. 이야기 운영하시느라 정말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미준 유튜브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미주님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사실 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채널에는요, 1년 넘게 채널을 지켜주고 계신 수많은 장기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1년 넘게 제 목소리만 매일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죠. 많이 식상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참신한 목소리의 주인공을 모시게 돼서 구독자분들의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의 진행 방식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TSMC에 대한 기업 분석 리포트는요,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신 박철민 대표님께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제 역할은요, 중간중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약간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질문이나 짧은 코멘트를 통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긴장 푸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멋진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주님 채널에서 저희 리포트를 이미 여러 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달에 신루타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을 발견해서 오늘 미주님 채널 구독자분들께 직접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신루타 종목이란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10배 정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가리키는데요. 종목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가 왜 우선 우량주 기업에 장기 투자하셔야 되는지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수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 10년 전에 투자하셨다면 어떠셨을까요? 투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됐을까요? 매일같이 주식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방송을 보고 하루하루 아마존 주가에 등락에 초점을 두고 매수와 매도를 하셨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됩니다. 그러면 투자금이 지금 한 13배 정도로 늘어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가 상승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실적과 멀티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면서 멀티플 확장이 가능할 때 신루타 주식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꾸준히 오르는 기업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우선 해당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시장의 파이가 계속해서 커져나가야 됩니다. 산업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실적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지 않으면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선두주자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경쟁자가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결국 모두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지켜나가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기업의 실적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려면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경쟁자가 많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멀티플 확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에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나타냅니다. 한 기업에 관한 시장의 기대치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시장이 해당 기업에 과도하게 높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면 보통 낮은 멀티플에 거래됩니다. 이럴 때 투자를 하시면 확률적으로 멀티플 확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멀티플 확장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투자자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과도하게 높지 않을 때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 신루타가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TSMC인데요.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입니다. 파운드리란 시스템 반도체 칩 생산만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선 TSMC의 미래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TSMC 시장 진입 장벽 그리고 경제적 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시장 및 파운드리 시장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21세기의 쌀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고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알려진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 인텔이 올해 초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시장에 대한 그 성장 견해를 밝혔는데요. 10나노 이하 칩, 미세공정 칩 시장은 향후 매년 1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반도체 수요 및 파운드리 시장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진입 장벽을 살펴볼 건데요.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이 시장으로 뛰어들지 않을까요? 삼성전자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7나노 이하 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 업체는 전 세계 단 2곳뿐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고성능 칩을 요구하고요.
그런 고성능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단 두 곳뿐이라고 삼성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대체? 우선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동원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세 공정 칩을 생산하는 기술력과 고객과 신뢰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세 공정 자체가 엄청난 기술력이 뒷받침돼야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데도 불구하고 경쟁업체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고객 입장에서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기업이 그저 공장만 있다고 해서 선뜻 주문을 주지는 못하죠.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10나노 이하 칩 파운드리 시장은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과 선단 공정 그리고 고객들과의 신뢰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보다도 경쟁업체가 빠르게 늘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혜자에 관해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저희가 리포트에서 밝혔듯이 전 세계 고객을 상대로 단 두세 개의 업체가 독과점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시장의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들의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삼성과 TSMC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의 반도체 부문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두 기업의 사업 모델의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TSMC는 순수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에만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고 스마트폰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과도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기업의 칩을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은 삼성과 TSMC 중 누가 3나노 칩을 먼저 생산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두 기업 모두 결국엔 3나노 칩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캐파와 시장 점유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두 기업의 캐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TSMC는 이런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향후 3년간 파운드리 사업에만 100조가 넘는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업 모델의 차이가 저희는 TSMC의 경제적 혜자라고 생각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파운드리 시장 자체는 빠르게 성장하고 높은 진입 장벽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TSMC는 순수 파운드리 업체라는 경제적 혜자도 갖고 있기 때문에 2, 3위 업체와의 격차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파운드리 시장 자체의 입지가 커졌고 그리고 TSMC의 성장률이 그런 파운드리 시장 성장보다 더 빨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TSMC가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력, 자본력, 그리고 고객과의 그런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대표님, 네,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전 네, 슬라이드로 잠깐 돌아가 주시면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지금 팹리스가 나오고 파운드리가 나오는데 네, 팹리스라는 것은 이제 설계만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는 제조만 하고 있는 기업들.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같은 경우는 종합 반도체 회사니까 팹리스 기능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 네,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운더리만 하고 있는 TSMC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경쟁 기업들 같은 경우 팹리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뭐 기밀 같은 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한테 만약에 수주를 주게 되면 내가 어렵게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삼성한테 안겨주는 꼴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삼성이 오히려 파운드리만 하고 있는 TSMC보다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전에 삼성이 애플에 칩을 생산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제 예, 애플이 TSMC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 이유가 삼성과 애플의 소송이 시작되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 모바일폰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신제품에 들어갈 칩을 디자인을 공유하기가 좀 꺼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솔직히 TSMC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내놓고 시장에서 호응을 얻는다면 TSMC도 당연히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럼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삼성보다는 TSMC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 반도체 부문은 똑같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좀 얘기를 벗어나 보자면은 예, 삼성이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입니다. 거기도 거의 한 3개 업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삼성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좋지만
파운드리 관점에서만 보자면은 순수 파운드리 사업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TSMC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의 경쟁은 지금 탑2로 좁혀져 있지만 삼성이 TSMC를 따라가기는 어렵다. 파운드리 네, 면에서는. 그렇게 네, 정리가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플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TSMC 멀티플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런 훌륭한 기업들은 웬만해서 저평가되지 않는데요. 7나노칩 이하 이제 시장이 이제 결국 세계에서 두세 개 업체가 독과점을 구축한 시장이고 TSMC가 7나노 이하에서 발생시키는 매출이 지금 한 50% 정도 되는데요. 저희 이제 앞으로 이 비중이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도 이제 이런 점을 주가에 반영할 경우 결국 멀티플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TSMC와 비슷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장비 독점을 생산한 ASM의 멀티플을 보면은 거의 45배에 달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독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독과점이니까 한 ASM의 반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이 멀티플은 어닝으로 기준한 것이 아니고 에비타를 기준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면 네. TSMC가 지금 15배라는 것은 P 레이쇼가 아니고요. P 레이쇼는 이제 거의 30배 가까이 되니까요. 요 15배는 에비타에 비해서 15배 정도 올라가 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반면 ASML은 에비타 기준했을 때 한 45배 정도 올라가 있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실적 향상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커져가면서 경쟁업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멀티플 확장도 이제 기업의 질이 올라가면서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될 경우 TSMC가 10년타 종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가 리포트를 저번 달에 추천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단은 굉장히 좀 깔끔하고 잘 정리된 리포트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리스크 쪽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TSMC에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점에 좀 신경을 쓰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대만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지리적으로 이제 중국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제 미중 분쟁에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칩을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돈만 있다고 해서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들여도 삼성이나 TSMC는 아직도 한 10년 정도 기술력이 뒤처졌다고 시장을 내다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불리한데 미국이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더 얹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자국 기업들한테 이제 야 중국에 그 반도체 설비 장비 팔지 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반도체 설비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 독립은 더 어려워지는 거고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중국이 야 대만 우리 건데 대만 그냥 우리가 점령하면 어떡하냐 그런 리스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끼리 많이 다운사이드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그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전쟁이 난다면 주가는 물론이고 뭐 기업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가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한국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렇다고 저희가 전쟁 위험이 있다고 한국의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방법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하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리스크 리턴을 최대한 잘 밸런스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러면 중국 이외에 특별한 리스크는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이런 경우가 특이한데요. 예. 산업이 성장하면서 경쟁이 줄어드는 경우가 진짜 흔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실적에는 크게 영향될 위협될 만한 요소가 딱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멀티플 얘기가 나와서 좀 체크를 해봤어요. P 네, 레이쇼가 그 TSMC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래서 네, 10년 과거의 수치를 바라보니까 가장 네, 많이 올라갔을 때가 33이 맥시멈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중간치가 16 정도가 되고요.
네, 가장 떨어졌을 때가 한 10 정도. 그렇게 되면 네, 지금 현재 P 레이쇼가 27, 28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중간치보다는 좀 성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이 매수 시점으로 보시나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게 진짜 중요한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7나노 이하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한 50% 정도인데 결국 미래는 10나노 이하 칩이 더 많이 필요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의 비중이 이제 경쟁업체가 많은 10나노 이상의 칩보다는 경쟁업체가 없는 10나노 이하 칩에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업의 가격 결정력이나 수익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실적에 반영이 되고 기업이 그런 거를 보여준다면 당연히 멀티플 확장이 가능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주님 해주신 말씀이 맞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업의 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업이 올라가는 질이 결국 가격 결정력과 마진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멀티플은 적정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 이제 TSMC가 그 나노수를 줄여나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애플이라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스마트폰 쪽에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2분기 그 어닝 보고서를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지금 들어오는 매출이 40%가 넘더라고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 쪽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오히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스마트폰 쪽이 성장이 좀 둔화돼도 TSMC의 성장은 계속 가속화될 수 있을까요? 네, 왜냐면 여태까지는 애플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TSMC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페이스북, 테슬라 그런 대기업들이 스스로 칩을 디자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엄청난 새로운 고객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여태까지는 뭐 그런 애플 뭐 그런 뭐 물론 엔비디아도 좋고 엔비디아 뭐 그런 기존의 그런 팹리스 기업들의 의존을 많이 했다면은 앞으로는 그런 팹리스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런 신규 IT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디자인하면서 더 많은 고객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수는 더 늘어나는데 그 고객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은 삼성과 TSMC 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은 더더욱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자체 생산하는 그 칩을 아마도 TSMC가 다 독점할 거다,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왜냐면 결국은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원하는 칩은 선단 공정이 들어간 칩이죠. 그러니까 7나노 이하 칩이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삼성과 TSMC 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기업이 나눠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TSMC가 삼성에 비해서 이제 마켓 점유율이 많이 높잖아요. 한 네, 50%가 넘어가고 삼성이 지금 네, 15, 16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처음에 그 노광 장비, EUV 노광 장비를 들어설 때 삼성보다는 이제 TSMC가 빨리 움직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3나노 들어가면 이 3나노 네. 전쟁에서는 삼성이 오히려 앞서 나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결국은 EUV 장비랑 뭐 아니면 다른 복합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결국은 생산업체다 보니까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더 칩을 많이 만들고 누가 더 많은 디자인을 어, 눈으로 보고 그거를 실제 칩으로 구현해내는 그 경험을 누가 더 많이 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삼성도 물론 IR과도 얘기를 해보고 아니면 그런 여태까지 다른 그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과 얘기를 해봐도 삼성과 TSMC 두 기업 모두 다 훌륭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결국 차이는 어디서 오냐? 결국 캐파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 같은 경우는 EUV 장비를 구매하더라도 메모리 생산에 일정 부분은 할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 똑같이 100불을 소비했다고 쳤을 때 TSMC는 파운드리 부분에만 오롯이 100불을 쓰는 건데 삼성은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눠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TSMC와 격차를 줄이려면은 파운드리 부분에 좀 더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삼성 그룹 입장에서 보면은 메모리가 이미 돈을 잘 벌고 있고 스마트폰도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네들을 포기하고 파운드리에만 집중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그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결국 비즈니스 모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1위를 굳히기에 더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EUV 요강 장비의 수를 봤더니요. 삼성이 네, 작년에 18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18개에서 올해 보니까 10개를 더 사서 지금 네, 28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0개를 더 산 네, 거잖아요. 근데 네, TSMC는 작년에 40개인데 올해 60개로 늘어났더라고요. 네, 20개를 더 산 거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네, 그 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확한 예, 시선이십니다. 오늘 그 TSMC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네, 가능하시면 제가 TSMC 관련되지 않은 다른 질문도 좀 드려도 가능할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예. 일단 먼저 가장 궁금한 게 박철민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네, TSMC라는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예, 했습니다. 저희는 조금 솔직히 작년쯤에 했는데요. 근데 예.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촉진을 못 드리다가 최근에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데 TSMC보다 오히려 더 좋게 평가하시는 반도체 주식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반도체 하는 사람이 특이하게요. 진짜로 이게 진짜 흔치 않은 조합인데 결국은 시장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경쟁업체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아니면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든 결국 다 이런 기업들이 오랜 노하우가 필요하고 고객과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특이하게도 시장이 빠르게 늘지만 경쟁업체가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모든 거의 전 부분에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주요 그런 큼직큼직한 반도체 회사들은 전망이 매우 밝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이제 오늘부터 생각하신다면 결국 밸류에이션 멀티플리라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대비 멀티플이 얼마나 낮냐 그걸 보고 저희 들어가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TSMC가 아니더라도 뭐 삼성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저희 회사 장비 업체들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멀티플이 낮다면은 성장성 대비 멀티플이 낮다면은 어, 되게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도체 섹터 자체가 원래 좀 특이한 섹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은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기업들의 밸류보다는 현재 멀티플이 어느 정도 내려가 있는지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네, 의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그 미국 주식 이야기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주식들을 추천해 주고 계신데 그 네. 많은 주식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니라도 좋은데 혹시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종목 한두 개만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지금 엄청나게 여론에서 매를 맞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이게 조금 노이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주가가 이제 안 좋게 나서 사람들의 그런 선입견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저희 생각할 때는 결국 대체제가 있느냐. 페이스북이 지금 이제 페이스북만 하는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도 갖고 있고 왓츠앱도 있고 미국에서는 왓츠앱이 엄청 나거든요. 약간 한국의 카카오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헤드라인 리스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또 이제 광고 비용이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디지털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거라 생각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구글과 페이스북은 정말 대체하기 힘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추천해 주시는 종목을 보면 그 리스크가 적은 종목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걸로 제가 느낄 수가 네, 있어요. 네. 저희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원금 리스크가 크면서도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은 만약에 100%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50% 손해가 난 거잖아요. 근데 예. 그러면은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100%가 필요해요. 50%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잃기는 쉬워도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금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수익률이라고 생각해서 원금 리스크가 최소한인 기업들에 한해서 투자를 지향하는 어,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많은 기관 투자자분들 얘기를 해봐도 비트코인도 되게 핫해요. 비트코인 되게 핫한데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관 투자자분들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미국 그 달러가 위험하다. 달러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음. 물가 상승률이 심해질 때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달러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체제가 비트코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음. 그리고 결국 그
통화라는 거는 국가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니는 쓰지 마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업사이드도 높지만 반대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피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미국 주식 이야기에서 추천되는 주식은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면서 이제 수익이 네, 좀 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 생각에는 미주은의 아예 그 미국 주식 이야기 코너를 신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아있는 주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